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거친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까칠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결국 넘지 못하고 네.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죠? 네. 총리 낙마의 트라우마가 재현되고 있다. 고합니다. 네. 그렇죠? 예, 갑작스러운 총리 사임으로 향후 전국 상황이 예측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이완구 총리는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현재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페루를 방문 중이었던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 귀국 이후에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벌써부터 자천, 타천, 총리 후보 함합형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후임 총리 인선에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그렇죠. 2명의 총리가 사퇴를 한 건데요. 앞으로 총리 인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는 일종의 총리 인선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현 정부 초대 총리 후보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네, 인수위원장이셨죠. 그렇죠. 네. 전관예우 문제가 있었고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으면서 낙마했습니다. 이후에 정호원 총리가 취임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 등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이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역시 전관예우로 낙마했고요.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 역시 이 역사 인식 논란이 커지면서 청문회장에 들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가 세 번째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2대 총리가 됐지만 결국 60여일 만에 사퇴하게 됐습니다. 네. 이 총리 잔혹사다 이런 말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보니까 네. 이게 1960년에 네. 허정 총리라고 네. 2공화국 시절에 65일이 최단기였는데 이번에 기록을 경신하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63일로요. 네. 네, 청와대 많은 분들 밤잠을 설치실 것 같습니다. 네. 예상보다 빠른 이완구 총리의 사퇴 소식에 여야의 전국 대응 전략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총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새누리당의 경우에 표정이 다소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짐을 내려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가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7명이 있기 때문에 안도하는 것은 이른 일이지만 이 검찰이 야당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향후 어떤 쪽이 유리할지 지금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총리 사의 표명 직후에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서 모든 것을 밝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 정치개혁이라는 단어 안에 참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도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힌 네. 바가 있어서요. 국회 법사위에서 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또 논란이 어제 되고 야권도 좀 시끌시끌했는데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네. 이제 8분의 1만 해결이 됐으니 나머지 7명이 남았다 이런 입장인 네. 거죠.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총리 사태는 사필 규정으로 끝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시작이다. 규정을 했고요. 리스트에 개명된 8명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이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은요. 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등은 물론이고요. 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네. 검찰에 압력을 가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대여 공세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총리가 사임한 만큼 다른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공세를 이어가기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 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국 사실 등을 지적을 네. 하면서 이 8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네. 빗발치고 있습니다. 1박 2일의 해프닝이 있었죠. 그랬었죠. 네,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오늘 검찰에 출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경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측근들을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고검에 나온 박준호 전 상무는요.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명 그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고요. 이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없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전날 일부 임원과 변호인들을 만났었는데 이 자리 역시 영장 실질 심사를 대비하는 자리였다고 답했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가족 이야기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박 전 상무는 지난 12일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정식 조사를 받는 첫 참고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네. 오늘 검찰에 출석했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장세주 회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맞느냐 이런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이 검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한 뒤에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중간재 대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미국 현지 법인 등을 통해서 빼돌린 다음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상당수가 미국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이 원정 도박에 쓰인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이제 철강 빅3가 있는데 네. 포스코에 이어서 동국제강까지. 네, 네,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 2월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가 14조 적자가 났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4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1, 2월의 총 수입은 55조 원이었고요. 총 지출은 64조 1천억 원으로 통합재정 수지는 9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14조 2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는데요. 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 4천억 원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군요. 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에서 비중이 큰 소득, 법인세 등 국세가 통상 연초에 적게 들어오는 반면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 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같은 적자폭이 향후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적자가 늘어난다. 네. 실제로 기재부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로 예산의 59%까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이미 52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중앙정부 채무가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큽니다. 네. 더욱이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가 빚인 추가 경정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래저래 국가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그런 소식이네요.
자, 네. 그런가 하면 유통 대기업들이 서울 면세점 유치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신세계그룹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내 면세점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네. 유통 대기업 간 면세점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7월로 예정된 서울시 내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 2곳에 신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네. 호텔신라 합작법인과 네. 현대백화점, 면세점, 신세계 등인데요. 네. 또한 지난 9일 이중 정몽구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시 내 면세점 도전을 선언했고 네. 지난 12일에는 호텔신라와 합작법인인 HDC 신라 면세점을 세워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시 내 면세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9일에는 또 현대백화점 그룹이 서울시 내 면세점 유치에 성공할 경우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롯데와 신세계그룹도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세계는 별도법인 신세계 DF를 세워서 서울시 내 면세점 특허 입찰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요 유통업체들이 면세점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뛰어난 성장성 때문입니다. 내수 침체 탓에 현대로서는 면세점이 가장 유력한 캐시카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면세점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 3천억 원 등을 기록해 네. 해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통업체들의 면세점 대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면세점 대전이다. 한번 향방을 지켜보고 추가 소식은 나중에 전해주시고요. 네. 이 담배값 증가가 담배 판매량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려했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정부가 담배 가격을 80% 올리면서 내세운 금융 효과가 이제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담배값이 오른 지난 1월 담배 판매량 감소율은 30%대를 기록했지만 네. 2월에는 20%대 초반, 3월에는 10%대 중반, 네. 4월에는 최저 12%대를 기록하면서 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등 금연 정책 추진에 따라서 1분기 기준 담배 반출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44.2%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같은 기간 편의점의 담배 판매 감소율은 20%에서 2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치가 실제 판매량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말하는 반출량이 담배 제조사가 공장에서 출하하는 시점에 정부에 신고하는 물량이라서 네. 소매 판매 추이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발표했던 거네요, 정부는. 네. 물론 반출량을 기준으로 했겠지만. 네. 네. 때문에 결국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고 세금과 유통업체의 이익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모 편의점 업체의 담배 판매량액은 올해 들어 19일까지 3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판매 금액이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담배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기금과 유통이익 그리고 제조이익이 함께 붙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부는 서민들의 담배값 80% 인상으로 마이너스를 치닫던 물가 상승률을 몇 달간 사수했을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재정 수익을 높여 정책적 부담만 줄인 셈이 됐습니다. 네, 이거 뭐 힐난 받을 일이죠. 의도야 네. 어떠했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금연 효과보다는 결국은 사실상의 증세 아니었던 거냐 이런 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수출 기업이 늘어난다. 이거 보통 좀비 기업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네. 이 발표 결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무역협회 측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영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수출 기업 159개사의 평균 이자 보상 비율은 1,041.6%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여력을 보여주는 그렇죠.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출 기업은 61곳으로 전년보다 15.1% 늘었으며 네. 전체 수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에서 38.4%로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가운데 4년 연속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출 기업이 16개사로 10.1%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밖에 수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5.7%로 전년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는데요. 매출 증가율 또한 4.4%에서 마이너스 3.9%로 나빠졌습니다.
네, 이거 특히 걱정되는 전문가- 예. 소식이네요. 네. 예,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경기 불황에 유가 급락, 그리고 엔저 현상 등이 겹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네,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중해에서 좌초돼서 800명 가까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선 침몰, 이 관련 속보, 선장과 항해사가 갑판 꼭대기에서 살아남은 뒤에 생존자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침몰한 배에 탑승했던 800여 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20여 명뿐인데요. 네. 이 안에 안전을 책임진 선장과 1등 항해사도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자들과 함께 구조된 선장과 항해사의 신원을 알려서 검찰이 구조선 안에 있던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 난민선이 좌초됐을 때 선제 위층과 2층 선실에 이민자 300여 명이 갇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좁은 공간에 갇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난민선은 순식간에 침몰했습니다. 반면 선장 등은 사고 당시에 배의 갑판 맨 윗부분에 있다가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뉴스네요. 그리고 또 네. 지난해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 정말 좀 가슴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허리케인급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10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215km 떨어진 소도시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물에 집이 쓸리면서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또 많은 비에 시속 135km의 강풍까지 불면서 정전이 발생했고 다수의 도로가 폐쇄됐고 또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네. 또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면서 주택이나 차량을 덮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이게 호주 시드니 일이긴 하지만 피해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성조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직 미국 여군 이야기인데요. 네. 성조기 훼손 퍼포먼스를 하던 시위대와 충돌해서 아이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전직 공군 하사인 미셸 메나트는 조지아주 발도스타 주립대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나선 흑인 학생들이 성조기를 훼손하자 이를 낚아채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지만 절도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메나트는 언론 인터뷰에서 동료 군인들의 관에 놓여있던 성조기가 떠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메나트는 지난 2007년 성조기만 걸친 채 누드 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일자 이듬해 전역을 한 사람이라서 이번 성조기 논란도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나라나 국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차별을 하고 언어폭력까지 일삼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이 뉴스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현재 해당 학급의 학부모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학교와 당사자인 교사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오늘은 먼저 학부모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님, 학부모 어머님이신데요. 연결돼 있고요. 일단 이 본인의 요청으로 이름은 익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네네. 일단은 학부모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이 막말 공방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처음에 이 일이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이제 첫째 부임이세요. 그러니까 네. 교사직은
12년 동안 하셨는데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처음이신 거죠. 예. 예, 이제 그 전에 계셨던 학교가 저희 근방에 계셨었어요. 네. 인근 학교에.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제 우성하게 들렸죠. 네네.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보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들이만 이제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제 먼저 얘기하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한테 혼낼 때 등신 새끼라든지 아, 예. 이거. 예, 그러고 아이가 자꾸 연필을 떨어뜨리니까 그거를 이제 주워가지고 그 앞에서 그 연필을 부러뜨리시고 네네. 예, 그러고 이제 또 아이들을 이제 동물로서 네. 비유 이제 해가지고 뭐 말을 잘 들으면은 좀 힘이 센 동물에 비유하시고 네네. 또 이제 좀 뭐 잘못하거나 본인 기준에서 뭐가 좀 어긋나시면 네네. 좀 힘없는 동물에 비유하시면서 그걸 또 왔다 네. 갔다 애들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신문에도 이제 났던 기사인데 네. 이 네네. 비속어는 방송에서 안 돼서 아. 생방송이라 제가 삐 처리를 못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뭐 학부모님들 주장은 그런 네. 용어를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네.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23명인데 네네. 15명이 지금 등교 거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 반 하나급 23명 중에 네, 15명이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다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3학년 일반으로 안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른 지금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을 했더니 네. 꽤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아까 이게 우리 어머님께서 조금 네네. 전에 전해주신 내용인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네네. 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뭐 꽤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기. 여러 가지 항목이군요. 네, 그렇죠. 지금 한 15가지가 되거든요. 네네. 네, 이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네네. 아이들이 네네. 혹시 그 이제 설문 결과를 종합해서 네네. 스트레스로 인한 뭐 증상 같은 것이 어머님들이 일단은 우려하실 만한 것들이 네네네. 있나요? 일단은 한 아이는 지금 거의 4주째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학교 근처만 가도 선생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다고. 아, 예, 선생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지금 심리치료 받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약간 퇴행성 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자다가 오줌을 싼다든지. 아, 네네. 예, 그리고 뭐 직장에 온 애들은 몇 명 있고요. 거의 다 스트레스로 인한 그쵸. 증상들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학교 초부터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한 아이도 꽤 있고요. 네네. 선생님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무서웠군요. 처음에 이제 제가 기사를 볼 때는 네네. 선생님이 이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을 네네. 잘 따르는 아이들은 용 그룹, 네네. 그다음에 뭐 선생님을 가장 안 따르는 아이들은 개미 그룹 이렇게 네네네. 나눠서 네네. 뭐 또 이제 말을 잘 들으면 등업 시켜주고 그랬다 그래서 네네네. 이 학부모들은 이해를 못 하시지만 아이들은 요즘 게임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그런 방식을 도입했나 하고 가볍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급의 아이들은 공포심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있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네, 네, 제가 그 네. 참관도 들어가 봤거든요. 네, 해당 교사의 해명은 이렇게 나왔네요. 동물을 언급한 것은 용맹한 사람이 되라는 취지였다. 그리고 그러면- 또 네. 기사에 나왔던 북한식 박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강요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용맹함을 네. 그거를 아이들한테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면은 개미나 토끼 같은 동물은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북한식 박수는 제가 이제 직접 봤거든요. 아, 그 아이들 보셨군요. 수업하는 걸. 네. 예. 제가 이제 다른 그 아이들 수업인데 다른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수업도 봤고요. 네. 그 담임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수업도 봤는데 확연하게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연하게 틀렸고 그 박수만 해도 만약에 선생님이 뭐 강요를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신 거죠. 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요가 예. 느껴졌다. 예. 그러면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처음부터 시위에 나선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기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예,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정황들, 네. 또 뭐 아이들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어필을 하셨어요. 네. 이런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특히 이제 피해 아동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부모들하고도 약간 이렇게 언쟁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예. 다음날 그 아이한테 너희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 학교에서. 그쵸. 아이들 네. 있는 앞에서. 네. 그렇게 세워놓고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시는 거죠. 그럼 학부모를. 항의한 엄마의 자녀, 그 학생에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이제 욕을 했네요. 쉽게 그쵸.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그 선생님 수업은 안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그런데 그 아이가 없는 앞에서도 다른 아이들한테 누구누구의 엄마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제 본인과 이제 언쟁이 없었던 네. 대화가 잘 된 부모가 있으셨나 보죠. 상담 계속 때. 비난을 했다.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청까지 가 보셨습니까? 네, 찾아가 뵀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거든가요? 되게 원론적인 네네. 답을 하시죠. 네. 일단은 뭐 안타깝다. 네. 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정확히 저번 주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솔직히 헷갈리는데요. 명을 하셨어요, 학교 측에. 네네. 담임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네, 그 그렇군요. 내용이 뭐냐면 남부교육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분의 잘못이 확인이 됐다. 네. 그랬으니 담임에서 내려오라고 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걸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증거를. 그런데 학교 측에 네. 말씀을 드렸더니 문서가 아니라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이 부분은 뭐 구두냐 이게 문서가 그렇죠. 아니니까 구두니까 이게 네. 행정적인 어떤 권한이 행사된 건지는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이 사건 너무 궁금한데 저희 시간 관계상 사건의 전개 추이를 좀 보다가 필요하면 어머님께 또 연락드려서 이 사건의 경과 다시 들을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당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님, 학부모신데요.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통정보. 네, 이게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다 말씀드렸었고요. 학교나 소송 당사자인 교사께도 하실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크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교통정보 알아볼게요.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 시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안성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그 전으로도 한남에서 반포까지 19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한남까지 9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데는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서행인데 이후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양화대교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그나마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기름램프 부근 그리고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4228님, 대통령께서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진짜 총리감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많은 의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일본 프로야구 한신 마무리 투수 오승환과 가수 소녀시대의 유리가 열애를 인정했죠. 네. 근데 보니까 이 걸그룹 선배인 성유리 씨는 또 프로골퍼 안성현 씨를 사귀고 있어서 유리 평행 이론이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스포츠 선수와 미녀 스타 커플 왜 많은 겁니까? 네, 오승환과 유리가 어제 열애설 후에 지난해 말 지인들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다고 교제를 인정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에도 스포츠 연예인 스타 커플이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이 8살 연상 연기자 한혜진과 2013년 100년 가약을 맺은 뒤에 그렇죠. 한층 성숙해서 올 시즌 7골로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경신했고요. 역시 좋네요.
네, 그 축구에서 그 안정환과 미스 출신 이혜원, 네. 세계적으로도 그 잉글랜드 베컴과 걸그룹 스파이스걸스 출신 빅토리아 등이 결혼했고요. 그러네요. 그 야구에서도 그 삼성 이승엽과 그 모델 이송정 등이 있는데요. 예. 그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위상이 높아졌고요. 또 스포츠 선수들의 그 순수함과 뚝심도 여신을 흔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스포츠 스타와 연예계 스타들이 그 서로 분야에 대한 동경도 있고 서로의 외로움도 잘 보듬어줘서 최근 미녀와 그 야수가 아닌 그 미녀와 선수 커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녀와 야수면 주로 외야수, 내야수만 잘 돼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3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금이 환영했다. 이 기쁜 소식인데 전해주세요. 네, 그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그 네덜란드에서 어제 끝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세계 선수권 3부 리그격인 디비전 1 그룹 B에서 우승해서 그 2부 리그격인 디비전 1 그룹 A로 승격한 뒤에 오늘 귀국했는데요. 네, 그 지난해 8월 부임한 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스타 출신 그 백지성 감독의 힘이 컸습니다. 네. 그 백지성 감독은 그 축구로 치면 독일에서 98골을 넣은 차범근급인데요. 네. 그 한 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간 백지선은 그 동양인 최초로 두 차례나 그 NHL 스탠리컵을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백 감독은 그 지난해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총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개최국 본선 진출권을 따낸 데 이어서 이번 대회 우승을 이뤄냈고요. 오늘 귀국한 백 감독은 그 내년 대회에서는 그 일부 리그인 그 탑 디비전 승격을 노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이청용 선수가 부상해서 이제 복귀가 임박했다. 이 소식 간략하게 전해주세요. 네,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이 그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아무런 통증도 느끼고 있지 않고 네. 그 팀의 마지막 4-5경기에서 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청용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 챔피언십 볼튼을 떠나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했고요. 네. 지난 1월에 그 아시안컵 오만전에서 그 정강이뼈 부상을 당한 뒤에 재활에 매진했는데요. 예. 이청용은 이르면 그 오는 25일에 그 헐시티전에서 그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청용의 목표는 그 시즌 막판 가세에서 팀의 순위 상승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네,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1%대 저금리 시대인데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셋값은 오르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네 경제 생활을 바꾸고 있는 이 1%대 기준금리가 어쩌지 못하는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업계의 높은 이자율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 모시고 한국의 대부업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먼저 이게 대부업체라는 거 TV 광고를 통해서도 늘 접하게 되던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을 대부업체라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옛날 사채업자라고 있었습니까? 네, 그랬죠. 사채업을 양성화한 게 대부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무슨 제2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금액도 소액 위주로 해가지고 급하게 쓸 때 그런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쉽게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뭐 요새 뭐 전화 한 통만 하면은 뭐 대출이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체율도 좀 높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가계대출이 뭐 0.7만 돼도 꽤 높다 이러는데 이쪽에서는 뭐 거의 평균 연체율이 뭐 7점 몇 %씩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금리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높은 금리에다가 이렇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데가 이제 사채업자, 대부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국내 대부업계의 시장 상황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이제 금융위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전체 그 대부업체가 8,790개가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전국에 8,000개가 넘어요. 엄청난 수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것들도 많고 뭐 대형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려주는 돈의 그 잔액이 10조 9천억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개가 넘고 10조 네. 9천억. 네.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부업만 하는 전업 대부업체만 그 보면요. 네. 빌려준 돈 전체가 이제 10조 1천억이 되고요. 네. 당기 순이익이 3,756억이니까 네. 금융업으로 치면 꽤 짭짤한 장사를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체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고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고리이기 있을 것 때문에 그런 같은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 이용자는 어떤 계층이라고 합니까? 예, 그 이용하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 작년 6월 말 현재 255만 명이 그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네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한 2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대부업체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인데, 먼저 그 제도권 금융에다가 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그 저신용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신용 등급 1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누는데 7, 8, 9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77.7%니까요. 전체 그 이용자 중에 4분의 3은 이제 신용도가 아주 낮은 신용 사람이에요. 문제고. 예. 근데 그런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중신용 등급자, 그러니까 4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한 22% 정도 됩니다. 1, 2금융권을 쓸 수 있는 분들인데. 예, 이분들은 적어도 2금융권, 그러니까 카드론이나 뭐 할부금융사에서 신용대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그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편리해서 그렇답니다. 편리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 급전을 쉽게 주니까.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원이 한 58%가 되고요. 30대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한 35%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고졸 이하 되시는 분이 한 55% 그런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용자 계층을 분석해 보면 결국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신용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도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의 주된 이용 목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주된 이용 목적이 생활 자금이 많습니다. 뭐 의료비 갑작스럽게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주거비 관련해 가지고 뭐 쓸 일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생활 자금 용도가 한 53%가 되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사업 자금은 뭐 23%인데 그건 뭐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뭐 생활 자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업체 이게 무턱대고 이용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용하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점 어떤 걸까요? 이건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용하지 있습니다. 않는 게 가장 좋다. 이걸 꼭 써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썼다가 빠른 시간에 갚을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 빌리면은 금리는 사실 이자는 사실 얼마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며칠만 빌린다든지. 근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떨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그러면 좋겠지만 반드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돈이라는 게 급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일단 눈앞에 급한 불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꺼야 되는데 본인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좀 가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의 상환 능력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갚기로 한 날짜 내에 내가 돈 나올 때가 확실한지 이거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적으로. 이게 뭐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돈 나올 때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그걸 잘 따지셔야 되고요. 절대 오래 끌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요. 오래 끌면 끌수록 이자가 많아지니까요. 감당하기 어렵게 되니까 하여튼 오래 끌면 안 된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끌게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체로 넘어가면 대부업체를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채권 추심이잖아요.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인격적 모멸감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금감원이나 또 지자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갖고 이거를 잘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폭행이나 협박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죠. 범죄인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독촉도 하루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횟수가 제한돼 있군요. 그다음에 야간에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경조사가 있을 때. 예, 네. 뭐 오도가도 못할 때 그럴 때 그 곤란하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한테 이 사람 뭐 저 대부업 쓴다 이런 거를 알리는 것도 안 되고요. 망신주기죠. 예, 네. 망신 주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그 추심하는 사람은 자기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된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먼저 빌려 준 사람이나 또는 그 채권 추심 회사 명의로 그 계좌로 해야 되지. 그거 아닌 계좌로 거기에다 돈 넣어라 하는 건 이건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마음고생만 하실 수 있는데 경황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부당한 추심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신고를 하셔갖고 그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 무턱대고 신고만 하시면 안 되고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상에 이제 심한 독촉이나 불법 추심을 당하셨을 때는 그걸 녹음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찾아왔을 때는 뭐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래갖고 증거를 꼭 확보를 한 다음에 불법 아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당하시면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답니다. 이게 대부업체가 지자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지방정부 관할이다. 예, 뭐 서울시라든지 뭐 경기도라든지. 그렇군요. 그리고 미등록 그 사채업자 이 사람은 바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미등록은 범죄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요즘 하도 이제 저금리 시대라고 떠들썩해서 그 여파로 이제 연일 주가 지수가 뭐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부업계는 기준금리 1% 시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이게 그 대부업에서 그 금리를 정할 때 이거를 그 신용 등급 아까 6등급도 있고 뭐 10등급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안 하고 그냥 그 최고 금리 여기에 그냥 딱 맞춰서 그 돈을 빌려주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차등 금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율만 하나 정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만 처음엔 66% 우리 2002년 처음 할 적에는 66%였는데 이게 쭉쭉 내려왔고 지금은 작년에 이제 이게 그 34.9%까지 내려왔습니다만 대부업의 최고 금리군요. 네네. 그러나 이건 여전히 높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작년 4월 그 내릴 적에 39%에서 4.9%로 내렸는데요. 그때 우리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75%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지금 30% 낮아졌는데 그것만 그 적용하더라도 34.9%에서 30% 그거의 3분의 그거의 30%. 네네네. 그것만 그 적용하면은 24.4%가 돼야 된다. 10%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이게 지금 34.9%로 계속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금리는 더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내릴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야, 우리가 이게 지금 100만 원을 빌리고 1년 가지고 있으면 이자로 35만 원 내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이렇게 낮아졌는데 대부업의 금리 수준을 정부가 낮출 수는 없나요? 정부가 낮출 수 있죠. 정부가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대부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40% 이하로 정해야 되는데 고 금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그 34.9%가 낮아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니까 뭐 국회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열어갖고 낮추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 어려운 분들 살림살이에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대부업 이자를 낮추면은 대부업체들이 그 지하로 들어가갖고 시장이 음성화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정말 개인 사금융에만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그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한국금융연구원이 이걸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금리 상한을 계속 내려왔는데 그때 그럴 때마다 대부업의
업에서 빌려주는 돈의 금액이 줄어들었느냐, 네. 예? 아니 또는 저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었느냐. 그 줄어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불법 사금융으로 갔다는 얘기인데요. 네. 또는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정말 악화됐느냐 이런 거를 따져봤더니 그런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나왔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추가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한편 우리가 이제 얼핏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부업계에 일본 업계가 대거 진출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돼 있나요? 지금 일본 대부업계가 그 우리나라 전체 그 대부업 돈 빌려주는 거에 한 40%가 와 있다 그래요. 그 10조를 넘는 금액 중에. 예. 그게 일본이 저금리를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죠. 예, 제로금리가 되니까 일본은 또 그 금리 상한선을 낮췄어요, 계속. 그래서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우리나라로 온 거죠. 싼 돈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계속 높지 않습니까? 훨씬 그 사람 거기 일본보다. 자본이 물을 건너왔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감독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감독이 좀 사각지대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금감원이 이제 그 직권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 정도만이고요. 또 처벌이 이제 그 금융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고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요. 과태료 그런 불린다든지. 그래서 체계적인 감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가 지금 법을 만들어서 이제 계류 중인데요. 이게 좀 대형 대부업자만큼은 좀 금융위가 이제 등록을 받게 해서 거기서 좀 금융감독 당국이 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신데요. 네, 한국의 존경받는 경제학자로서 저희 박종규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한마디 남기고 싶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말도 더듬고 버벅거리고 이러는데요. 잘 참고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예, 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그런 희망도 잘 보이지가 않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살림이 이제 어려우시고 특히 젊은이들은 또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고 참 좀 막막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그래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몇 년 뒤를 좀 생각하고 몇 년 뒤가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점에서 지금을 돌아보면은 지금의 어려움은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원 빚 있고 몇천만 원 빚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참 많은데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나약해지지 말자.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강인하게 겪고 이겨내고 그러신 분들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해서라도 강인한 거를 다시 배우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좌절 포기하지 말자.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님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4036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대통령의 수첩 속에 있는 인물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찾아야 합니다. 0309님,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이 된 상식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총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당연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 휴대전화 끝자리 6344번님께 주간경향, 981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이죠. 아직도 이번 주 많이 달려야 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재충전되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김지훈, 작가 임현 김민경,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